자, 바탕화면에는 엑셀을 실행해 갖고요. 열기 누를 겁니다. 열기. 열기 아이콘이 없으신 분들은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열기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내문서 안에 커말 자격증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길벗 커말 2급 섹션 01 섹션에 들어가셔서 섹션 03번 문제 하시면 돼요. 섹션 03번 문제. 네. 이 자료가 열렸는가 확인해 보세요. 조건부 서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식이 뭐라 그랬죠? 꾸미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꾸몄던 건 어떻게 꾸몄어요? 블럭을 잡아서 얘는 빨갛게, 얘는 노랗게,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여기는 뭐 색깔 넣고, 여기는 뭐 글꼴을 얼마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글은 꾸미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거예요. 조건에 맞으면 내가 지정한 꾸미기 기능으로 바뀌어라 이런 거죠. 자, 근데 꾸미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만 계획 수량에 대해서만 꾸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전체를 대상으로 꾸미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시험에는 주로 전체를 대상으로 꾸미는 작업이 나옵니다. 이때 첫 번째 줄은 블럭에 안 넣고요. 알맹이만 블럭을 잡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 1번 줄은 블럭에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줄서부터 블럭에 잡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D 두 번째부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D 두 번째서부터 하래죠? 그럼 다시 해야겠네 뭐. D 두 번째부터 D 10번째 계획 수량에 있는 것만 하래네. 시험 문제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쉬운 것부터 한번 연습하고 가자는 뜻으로 한번 할게요. D 두 번째부터 D 10번째까지 9개를 블럭을 잡고 250 이상이면 밑줄이 나오고 굵게 나오고 150 밑으로 떨어진 값은 빨간색으로 나오고 기울이래요. 자, 그러면 홈 탭에 있는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그리고 셀 강조 규칙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뭐보다 크다 이거 있죠. 크다. 근데 여기는 250 이상이가 크거나 같음이잖아. 그럼 크다는 안 되죠. 그럼 저 밑에 있는 기타 규칙을 가야지. 기타 규칙 갔어요? 네. 자, 가셔서 여기 크다가 아니라 뭐로? 크거나 같다로 바꾸고 얼마보다? 250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25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250 이상이면 어떻게 꾸미래요? 서식에 가서 밑에 있는 서식에 가서 서식 버튼 누르면 꿈뻑거리고 실선 밑줄을 칠해. 밑줄 칠해요. 그 다음에 굵게 하래요. 굵게 밑줄에 실선 선택하고 글꼴에 가서 굵게 하래요. 확인 눌러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근데 350 하나 걸렸네. 여기 잠깐 보실래요? 얘가 120이 아니라 270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270 같으면 250 이상이니까 밑줄 치고 굵게 나오겠죠. 다시 볼게요.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규칙관리 이 규칙 하나 걸려있는 거 있었죠? 삭제 확인. 그럼 규칙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해볼 거예요. 다시 해볼 거라고. 내가 조금 전에 서식을 사용자 조건부 서식을 걸었는데 잘못 걸었다든지 서식을 뺄 거야. 그럼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가서 선택하고 삭제하면 돼요. 지금은 다 삭제돼서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판매 수량 갑니다. 판매 수량. 판매 수량 블록 잡고, 판매 수량 블록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 갈 거예요. 셀 강조 규칙. 얼마 미만이면 뭐뭐보다 자금이죠?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보다 자금 선택하고, 얼마보다 작으면 150 쓰고, 150 작으면. 근데 진한 빨간 텍스트 아니죠? 이거요. 그럼 클릭해가지고 저 내려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다 들어가야지. 여기 있는 서식은 안 되잖아.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색깔은 여기 글꼴 색깔은 뭐로? 글꼴 색깔은 빨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울어트리래. 기울어트리래.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잘못된 파일이 있으면 삭제하시고 닫게 하시고, 굳이 저장할 필요 없으니까 아니요 하면 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열어서 가져오시면 되죠. 예. 제가 보세요. 내 문서에 있는 이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해서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엑셀 2010으로 열려요. 엑셀 2007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열리는데, 엑셀 2007이 안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더블 클릭하면 2010으로 열려요. 우리 강의실은. 그럼 우리는 2007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열기 버튼 눌러서 열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자, 블럭을 잡아서 250 이상이면 빨갛게 나오고, 뭐 150 미만이면 노랗게 보이고, 뭐 이렇게 꾸며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내용은 뭐냐면 250 이상이니까 요 자리가 빨갛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고 할 거냐? 아니다 이거. 얘가 통째로 해라 이거. 같은 줄이. 150 미만이면 여기 150 미만 걸려 있죠. 그렇죠? 그럼 얘만 노랗게 빨갛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줄이 한꺼번에 다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 연습하기 전에 그냥 얘들 것끼리만 연습을 한번 해본 거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줄은 제목 줄이니까 블럭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 다 블럭 잡습니다. 첫 줄 빼고 블럭 잡습니다. 자, 블럭 잡으셨어요? 조건부 서식. 아까는 우리가 셀 강조 규칙을 했었어요. 또 다른 자격증 시험에는 데이터 막대를 하래요. 어디 가면 색조를 하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우리 커말 자격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세규칙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책에 써 있어요. 얘를 꼭 이용하래요. 그럼 여기다 수식을 써야죠. 근데 수식이 조건이 두 가지죠. 두 번 쓸 거예요. 두 번. 자, 제가 먼저 한번 써볼게요. 아까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 두 번째서부터 뒤에 9, 10번째 거가 대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는 요 수식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 이상이라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쓰셔야 돼요. 얘를 쓰시라고. 달러는 어디에 있어요? 4 위에 있어요. 4 위에. 여기다가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대소문자 구별 안 해요. 크거나 같다 250 이상이라면 그랬으니까.
그럼 뒤에 세 번째 걸 갖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뒤에 두 번째서부터 뒤에 열 번째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줄 걸만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썼으면 서식하세요. 서식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뭐예요?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굵게 하래죠? 그럼 굵게 하세요. 테두리나 채우기는 안 들어가고 글꼴만 해요. 글꼴에 있는 밑줄에 가서 실선을 쓰고 글꼴 스타일에 가서 굵게 하래요. 그렇죠? 책에도 써있어. 밑줄에는 실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책에 다 써있어요. 이렇게 문제에다가 세밀하게 써주는 자격증, 커말 자격증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그럼 하나 걸렸죠? 그럼 또 하세요. 이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그럼 이번엔 뭐라고 써야 될까? 150 미만에 대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이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작다 15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써놓고 나서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빨간색 기울인 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는 달러 뒤에 두 번째 달러 뒤에 달러라는 기호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작다 150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기울인 꼴 색깔은 뭐 빨강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돼요. 자, 이게 뭐죠? 이건 크다 초과 이렇게 쓰죠. 그렇죠? 얘는 크거나 혹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말로는 이상. 얘는 뭐죠? 작다. 다른 말로는 미만. 크거나 혹은 같다를 우리는 줄여서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거나 같다. 얘는 뭐다? 작거나 같다. 다른 말로는 뭐야? 이하. 얘는 뭐라 그래요? 같다. 이거는 다르다. 우리 컴퓨터에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연산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근데 크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크거나 초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상이라고 표현해요. 이상. 책에 250 이상이면 이랬잖아. 근데 이상이 크거나 같다라는 걸 다 알아요. 이상이란 기호로가 이상이라는 말이 크거나 같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수학에서의 크거나 같다는 다르지. 수학에서는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쓰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키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나열하는 게 크거나 같다. 이거를 주책 맞게 같거나 크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틀린 말이고 이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다르다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다르다. 근데 이 키가 없으니까 작다, 크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예요. 이거를 우리는 관계연산자라 그래요. 관계연산자 6개가 있어요. 당연히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왜? 이것까지 물어보기 참 그렇잖아. 명색이 커말 자격증 2급인데 이건 크거나 같다 틀리냐 맞냐 이런 거 묻진 않지. 예. 근데 이걸 모르면 계산을 못 하잖아요. 자, 밑에 기출 01번 클릭해 보세요. 밑에 기출 01번. 기출 01번 클릭해 보셨어요? 자, 교재 55쪽으로 넘어가고요. 54쪽.
입사일이 10월이면 전체가 굵고 빨간색으로 나오래. 근데 뭐로 하라고요? 수식을 쓰래, 수식.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럭 잡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안 들어가요. 알맹이만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으로 가면 돼. 그리고 수식에다가 쓰면 돼, 이제 쓰면. 그러니까 수식을 뭘 쓰냐 문제지. 그게 힘든 거예요. 자, 볼게요. 수식에는요, 이렇게 씁니다. 는, 먼스 괄호 열고 달러 B의 다섯 번째가 몇 월이라고 아까? 10월. 오케이. 입사일 갖고 따지는 거죠? 류민순 씨 입사일이 제일 앞에 있죠? 류민순 씨 입사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B의 다섯 번째 셀이죠? 그러면 항상 앞에다 달러 하나만 들어가요. 달러가요, 여기도 들어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나와, 답이. 꼭 앞에만 나와야 되고, 먼스는 뭐냐면 요 날짜 중에서 월만 찾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함수. 근데 그 월이 10이니까 뭐예요? 10월달 입사한 사람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소문자로 써도 나중에 보면 다 대문자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제가 소문자로 쓰면 여러분 보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대문자로 써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은 소문자로 쓰셔도 다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뭐 하래요? 빨간색 굵게 하래요. 굵고 기울이게 하래요. 해보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고? 는, 먼스, 안 들어가. 는, 먼스가 괄호 열고 B의 다섯 번째 셀, 는 10월생, 10월에 입사한 사람. 서식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색깔은 뭐 빨강. 굵은 색인데 굵고 기울이래. 빨간색이래. 확인. 어케바리 쫙 나왔네. 10월에 입사한 사람만 다 굵고 기울이고 빨간색 나왔어요. 여기 해보셨어요? 시험엔 얘가 잘 나와요. 근데 아래 문제 보세요. 아래 문제 기출 02번. 기출 02번은 이렇게 하래요. 보세요. C5서부터 G 12번째 셀에 대해서 각각의 셀에 대해서 하래요. 아까는 전체를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하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만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셀 강조 규칙에 가서 세 규칙에 가면 셀 규칙은 여기 있네. 여기 다음을 포함하는 셀. 아까 이거 했었죠. 이거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 하니까 없어가지고 기타 규칙 가가지고 여기다 크거나 같음 했잖아요. 그게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조건부 서식, 세규칙, 아까는 수식이었지만 수식 말고 요거를 쓰래. 요거를. 그러면 셀 값이 얼마보다 9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9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 90이라고 쓰고 서식에 가서 이중 밑줄 치고 굵게 표현하고 또 확인 누르고 또 다시 똑같이 해가지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기울이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넣어주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문제는 아까처럼 이 전체를 블럭 잡아서 예를 들어서 면접의 적성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전체가 빨갛게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 요 점수들만 따로 블럭 잡아서 각각 점수를 가지고 90점 이상이면 밑줄 두 줄짜리 치고 굵게 나오고 80점 미만이면 기울이고 빨간색 나오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블럭 잡았으면 조건부 서식, 세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상이잖아. 얼마 90점 이상이면 여기서 크거나 같다 선택하고 90값 써줘야지. 그리고 서식에 가서 두 줄짜리 치고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들어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로 하고, 이번에는 작다 얼마? 80이고, 그리고 서식에 가서 뭐 한다? 기울이고 빨간색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다 이거야. 그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설명을 보시면 되고. 그런데 제가 막 설명하는데 어디를 설명하고 있지 하고 막 답을 보시면 못 따라와요. 어딘지 설명하는지를 제가 책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안 한단 말이야. 똑같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 어디 하지 어디 하지 찾다가 귀에 안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수업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꼭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재방송 해놓은 거 있으니까, 녹화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보시면 되지 뭐. 다음 문제 볼게요. 열기 눌러서 4번 섹션 01에 있는 섹션 04번 문제를 열어보세요. 고급 필터하고 자동 필터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고급 필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고급 필터가 시험에 나오고요. 자, 56쪽에 있는 파일을 열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우리 꾸미기 했죠. 서식이요. 자, 여기 보세요. 직책이 부장인 사람은 빨갛게 칠해라 그러면 전체를 블럭 잡아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얘가 부장이면 예를 들어서 서식에 가서 뭐 빨갛게 해라, 진하게 해라. 그럼 부장들만 쫙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차장이 아니라 부장이면 얘도 빨갛게 나오겠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조건부 서식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이 한 5,000명 있는데 과장만 걸러보고 싶대. 그러면 차장이나 부장이나 대리는 다 사라지고 과장만 쫙 남게 해라 이거야. 또는 여기다 말고 다른 데다가 옆에다가 여기다가 과장들 것만 쭉 출력해라 이거야. 모아서 걸러내라는 거지. 걸러서. 그게 필터예요. 필터, 공기 필터, 뭐 담배 필터, 진공 뭐 청소기에도 필터가 있고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동 필터냐 고급 필터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퇴직금 정산 내역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갖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동 필터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자동 필터. 그러면 자동 필터를 하실 때는요, 얘를 블럭을 잡고 하느냐 아무데나 클릭하느냐 하는 건데, 아까 조건부 서식은 블럭을 잡고 했잖아요. 얘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도 돼요. 클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홈에는 없고요. 데이터로 가보세요.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에 가면 중간에 정렬별 필터라고 있어요? 깔때기 그림 보이세요? 필터 누르세요. 제가 블럭 안 잡았어요. 아무데나 클릭했죠? 필터 누르면 알아서 뭐가 생겨요. 이런 삼각형이 생겨요. 삼각형이. 필터를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자, 깔때기 그림을 클릭하는 순간 삼각형이 생깁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만 걸르래요.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 근속기간이라는 동네 가서 삼각형 찾으셨어요? 여기? 예. 얘를 클릭해서 뭐가 많네? 뭐가 많죠? 자, 숫자 필터에 가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이죠. 15년 이상이니까 숫자 필터에 가면 크거나 같음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누르세요. 크거나 같음. 그리고 15라고 쓰세요. 15라고 쓰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15년 이상 치면 걸러내요. 다시 근속기간에 가서 아까는 삼각형만 달랑 있었는데 지금은 깔때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갖다 대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만 걸렸다라고 보이고, 다시 삼각형 그 깔때기 그림 눌러가지고 필터 해제 누르면 다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여기 보세요. 자, 근속기 여기 필터를 해제하면 다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 필터를 누르면 여기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근속기간 따지는 거잖아. 그럼 근속기간에 가서 15년 이상이니까 저기 7년 빼고 9년 빼고 12년 빼고 14년 빼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 필터라고 있잖아요.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이지 15년 이상이니까 눌러서 15라고 쓰시면 돼. 이렇게 15라고 쓰고, 그리고 확인만 누르시면 된다고. 그럼 뭐 15년 이상인 사람만 쭉 걸렀어요. 그리고 앞에 숫자가 파랗게 보여요. 6번 줄도 사라졌고 9번 줄도 사라졌고 12, 13, 14도 사라졌어요. 뭐야? 15년 안 된 사람들 숨긴 거야. 근데 이거로 끝나면 좋은데 퇴직금이 5만원 이상인 사람만 또 걸르래. 그럼 퇴직금에 가면 삼각형 있죠? 누르셔서 숫자 필터에 가서 또 크거나 같음 누르시고, 5만원 이상이니까, 이하예요? 그럼 작거나 같음이네 뭐. 5만원 이하니까 그럼 작거나 같음 눌러서 5만원 쓰면 되지 뭐. 5만원. 그리고 확인 누르면 한 명밖에 없네? 한 명밖에 없죠? 자동 필터는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저 위에 있는 지우기를 누르면 다 나와요. 필터 걸어놓은 게 다 삭제된다고. 그럼 만약에 직책에 가서 부장만 선택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장만 선택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그럼 부장만 나오겠지. 그때는 텍스트 필터에 가서 같음 쓰고 여기다가 부장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다른 거 빼고 부장만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텍스트 필터, 아까 가 필터 있었죠?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은 건지 작거나 같은 건지 큰 건지 작은 건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아까 6가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를 찾을 줄 알아야지. 그런데 분명히 아는데 못 찾는다 이 말이야. 왜? 엑셀이라서 그래. 엑셀이라서. 작거나 같다가 이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엑셀에선 엑셀이래. 그럼 작거나 크거나 같다가 뭐지? 이상이 뭐지? 이상? 크거나 같은 거 알아. 근데 이 글자가 안 보인단 말이야. 떨리고. 눌러서 15라고 쓰고 엔터 치라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굳이 확인을 눌러. 왜? 마우스가 좋아서. 엔터 치는 게 빨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15년 이상인 것만 걸러냈고, 그러면 예를 들어 퇴직금에 가서 작거나 같음 눌러가지고 5만원 썼잖아요. 그렇죠? 그 엔터 치면 이제 한 사람 것만 나온 거죠. 그러면 자동 필터에서는요, A라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B라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못해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를 넣어주죠. 예. 여러 조건을 중에서 나열할 때 그리고 조건이 있고 또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라는 조건은 뭐냐면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또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조건 중에서 조건에서 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and라 그래요. 우리가 and 또는 or라 그래요. or라고 하고 그리고는 an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조건을 쓰세요. 또는 그러면
아, 동시에 만족하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 오셔가지고 35세 미만이면서 무슨 뭐 학력이 되면 되고, 근데 35세 이상이면 안 되는 거잖아. 학력은 되는데 나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 하나. 근데 엔드 조건이지. 근데 또 조건이 있죠. 그런 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뭐 건강보험료 요금이 얼마를 내면은 뭐 이하로 돼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엔드. 근데 그 전체는 또는 이렇게 또 되는 거다. 자, 참고로 알려드리면 우리 컴활 자격증은요. 컴활 자격증에 필기시험 합격 조건이 있어요. 두 과목 중에서 적어도 8개 이상. 8개 이상은 뭐냐면 20문제거든요. 20개 문제 중에서 8개 이상. 이게 40점이에요, 40점. 이상, 그리고 합이 24개 이상. 맞추어야 합격이에요. 24개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60점이에요, 60점. 그냥 40문제가 나와요. 우리 두 과목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과목은 7개를 맞췄어. 근데 두 번째 과목은 20개를 다 맞췄어. 그럼 27개 맞았잖아요. 땡! 8개는 맞춰야 된다고, 8개. 근데 8개 맞히고 저쪽에 9개 맞췄어. 그럼 24개가 안 되네? 땡! 그러니까 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라도 8개가 안 되면 그냥 불합격 했다고 보시면 되고, 8개 이상을 맞췄어. 둘 다 8개 이상 맞췄는데 합이 24개 해야 된다, 이게 과목 과락제도라 그래요. 과목 과락제도. 정보처리 기사 이러면 100문제가 나와. 5과목. 그럼 100문제당 한 과목당 20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8개 이상은 맞춰야 되고 합이 60%를 넘어야 된다. 60%. 그러니까 100개 문제니까 60개 이상을 맞춰야 60점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과목 과락제도라 그래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느 거는 못하고 어느 건 아주 잘해. 이건 안 된다 이거야. 최소 어느 정도는 맞춰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엔드. 자, 이런 거예요. 는, 엔드. 1과목은 몇 개 이상 해야 돼요? 8개 이상. 2과목은 8개 이상. 그리고 합계가 몇 개? 이게 8개고. 그 다음에 합계가 24개 이상 맞춰야 돼. 이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가 틀어지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엔드지, 엔드. 만약에 5하면 어떻게 돼?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 빵점, 하나도 못 맞추고 8개 맞춰도 합격된다는 얘기잖아. 안 되지. 그건 5하는 안 되지. 엔드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얘를 다시 조건을 깰게요. 여기 자동 필터라고 되는 깔때기 그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깔때기가 사라진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자동 필터를 눌러가지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안 나와, 시험에는. 근데 혹시나 하늘이 도우사 그날따라 출제원이 미쳐가지고 그런 문제를 내기만을 아무리 고대해봤자 안 나오는 걸 어떻게.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평상시에는 자동 필터 우리가 많이 쓰거든. 업무에는. 업무도 알아야 되잖아. 업무를 조건 고급 필터로 하지는 않아요.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밑에다가 고급 필터 조건이 있었죠. 아까 15년 이상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죠. 이 조건을 써야 돼. 어디다 쓰냐면은 A16부터 H19까지 이 안에다가 제가 색깔을 좀 잠깐 넣어드릴게요. 이 안에다가 아까 고급 자동 필터에 있었던 조건을 여기다 어딘가에 써야 돼.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결과를 A 20번째 여기서부터 출력하래.
여기다 걸러내는 게 아니라 따로 추출하래, 따로. 그게 문제예요. 시험이 잘 나와요, 그렇게. 자, 그러면 조건이 뭐라 그랬죠? 근속기간이 근데 근속 한 칸 떼고 기간이야? 근속기간이야? 근속기간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은 뭐예요? 퇴직금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근속기간이라는 게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속기간 퇴직금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 근속기간의 글자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도 똑같이 붙겠죠. 퇴직금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겠죠. 붙이면 붙을 거 아닙니까? 선도 들어갔지. 테두리선 상관없어요.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게 어떨 때는 가장 정확해요. 아니면 그냥 퇴직금이라고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퇴직금 잘못 썼죠? 그럼 답 안 나와. 정확히 쓰셔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쓰려니까 어떻게 해라? 그냥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편하지.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안 틀릴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근속기간은 몇 년 이상이라고요? 15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시면 이건 욕할 때 쓰는 글자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근속기간이 18년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완전히 쌍욕하는 거기 때문에. 자, 15만 쓰는 거예요. 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연자가 없잖아요. 그냥 15만 쓰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은 5만원 이하죠? 그럼 어떻게 했어? 첫거나 갖다 5만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 조건을 쓸 줄 알아야 고급 필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되게 쉽잖아요. 써보니까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또 하늘이 도우는 거고, 이 조건을 꽈내면 어떻게 돼? 출제원이 싫어지는 거지. 그리고 가르친 선생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에 가서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원본 밑에다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조건을 걸었죠? 그러면 반드시 원본에다 클릭해 놓고,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딴 데가 있으면 안 되고 원본 아무 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고급 필터 누르시면 됩니다. 고급 필터. 그럼 자기가 알아서 블럭을 쫙 잡아요. 자, 목록 범위를 알아서 블럭을 잡았다고.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클릭해야 돼. 조건 범위. 조건 범위를 클릭해 놓고 조건 범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네. 여기 두 줄 두 칸. 그런데 우리 시험은 A 20번째 다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해야 돼. 먼저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르셔야 돼. 자, 누르셨으면 이제 복사 위치를 선택하고 A 20번째를 클릭하시면,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아까처럼 또 김재혁 과장 한 사람만 나오면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 기출 01에 있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아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1번에다가 자동 필터, 무작정 따라하기 2번에는 고급 필터를 해야 되는데 자동 필터 해보고 지우고 또 고급 필터를 해봤어요. 자, 기출 01번 갔더니 여기도 자동 필터도 해보고 고급 필터도 해봐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책에 있는 대로 해볼게요. 제품 생산 현황표에서 생산 부서가 생산 2부 이거나 생산량이 900 이상에서 1500 이하인 경우만 골라내래요. 문제 뜻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저 보세요. 아까 같으면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면서 그 다음에 900에서 1500 사이 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생산 2부에서 생산하던 생산 2부가 아니더라도 900에서 1500 이상 사이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제일 먼저
생산부서 조건을 여기다 걸어야지. A 14번째에다가 생산부서라고 쓰고 생산 2부라고 또 써야지. 생산 2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거는 항목 이름이고 요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생산량이 900 이상 1500이잖아요. 1500 미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그러면 생산부서가 생산 2부이면서 생산량이 900 이상이니까 안 되잖아요. 문제가 맞는 말이 아니죠. 얘를 아래다 쓰는 거야. 아래다. 근데 또 생산량이 어떻게 하래요? 생산량이 작다 1500 이렇게 쓰려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 2부에서 생산한 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에 있는 거나. 900보다 크거나 같고 15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900에서 1500 사이잖아요. 자, 지금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900 있고 여기가 1500인데 900 이상 1500 이하 여기 있는 게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900이고 여기가 1500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90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만약 얘를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이건 뭐예요? 생산 2부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1500 이하인 거 아니면 그냥 900 이상인 거 이런 거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쓰면은 생산 2부에서 생산하던 900개 이상이던 1500개 이하던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900개 이상이면 뭐야? 900개 이상이면 이거고 1500 이하면 이건데 상관없대. 그럼 이거 다 되잖아. 그러면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만 늘어나는 거죠.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 답에도 62쪽에도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조건을 건드려 놓고 나서 원본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그러면 자동으로 목록 위치가 건드려지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는 아래 3줄 3칸이 되는 거고요. 복사 위치는 어디 되죠? 책에 A18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쫙 되더라 이거죠. 그래도 걸르긴 걸러냈네 뭐. 이 조건을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만 쓸 줄 알면 답은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기출 02번 문제 이건데 이게 아까 그거예요. 5월달 생일인 사람만 걸러내는 거예요. 5월달 생일인 사람만.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앞부분 기출 02번 못하신 분은 그냥 잠깐 멈추시고 기출 02로 들어가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법인데요. 자,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은 문제가 5월달만 걸러내는 거잖아요. 5월달.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겠지. 생년월일이 5월인지를 쓰는 거죠. 5월. 근데 5라고 쓰면 안 돼. 이 5라고 썼으면 이게 5일인지 5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는 month month 가로 열고 아까 그 C의 네 번째 거가 는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박호상 씨가 첫 번째 생년월일이잖아. 그냥 무조건 첫 번째 것만 따지는 거예요. 달러 안 넣고 그 엔터를 치면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 조건을 썼잖아요. 이렇게
5월생입니까? 첫 번째 고객의 무조건 첫 번째 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엑셀에서는. 그래 놓고 여기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는데 너 5월생 맞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 6월생이잖아. 그러니까 false라고 떨어져. false. 5월생 아닙니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까는 그냥 크거나 갖다 900 생산 2부 작거나 갖다 1500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결과가 false. 결과가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tru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거짓이고 이건 참인데 결과가 참이나 거짓이라고 딱 표시가 되는 순간 얘를 쓰면 안 돼. 생년월일이란 이 글자를 여기다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까는 생년월일 썼는데 결과가 false나 true가 떴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워버려야 돼. 비워놓고 써야 돼. 비워놓고. 아니면 이 글자 중에 아닌 아무거나 써도 돼. 여기다가 바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바보라고 써도 되고 사랑해요라고 써도 되고 이 책에 있는 대로 월이라고 써도 되고 거기다가 5월인 사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는 반드시 여기 있는 글자가 똑같은 글자 중에 어떤 거라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비워두는데 비워두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다가 월이라고 책에는 쓰라고 한 거지 월이라고 쓸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이제 비워놓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위치에다 클릭하고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를 걸어야죠. 근데 저처럼 비워둔 사람은 얘만 클릭하면 안 되고 꼭 두 개를 블럭 잡아야 돼. 월을 쓰던 비워놓든 간에 여기를 꼭 두 개를 블럭 잡아야 된다 이게 조건에서. 그리고 복사 위치는 아까 뭐 책에 있는 20번째부터 해라 그러면 20번째를 선택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5월인 사람은 쫙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 범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건 범위가. 얘가 필기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5월인 사람에 대한 조건을 걸었다 이거야. 이때 조건을 정확히 쓴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조건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그럼 비워도 되고 여기 있는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써도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생년월일 그대로 썼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건 틀린 거고. 틀린 거고.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고 쓰지 말고 생일이라고 써도 되겠지. 생일이라고. 여기 있는 글자만 아니면 되니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책에는 월이라고 쓴 것뿐이고. 자,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 제가 동영상 작업한 것도 올려놓을 거니까 오늘 좀 어려운 걸 많이 했으니까 댁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꿈에 그리던 계산 작업이 나옵니다. 왜 꿈에 그리던 거라고 했느냐? 얘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를 포기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